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2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주인공이 김 부장이었다면 2권에서는 김 부장 팀의 일원인 정대리와 권사원이 주인공인데요. 정대리는 회사 일을 무난히 하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인물이고, 권사원은 입사한 지 3년 차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회사 일을 합니다. 정대리와 권사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도 있지만 성향도 좀 다릅니다. 특히 경제관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정대리는 물질적인 소비에 중점을 두는 충동 구매형 욜로족입니다. 반면 권사원은 회사에서 번 돈을 쓰지 않고 착실히 모으면서 재테크에도 관심을 갖죠. 둘 다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 이야기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줄거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정대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욜로족입니다. 그의 여자친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욜로족이죠. 두 사람은 서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여행을 갈 때도 최고급만 고집합니다. 또 근사한 곳에 가거나 멋진 옷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취미입니다. 그런 정대리가 셀카를 찍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차 안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타던 아반떼의 H 로고가 보일까봐 그렇죠. 여자친구 또한 이 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대리는 아반떼를 중고로 팔고 BMW를 중고로 삽니다. 1권에서 김 부장의 화를 돋은 외제차가 바로 정대리의 BMW입니다. 정대리는 김 부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외제차 타고 출근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죠. 김 부장 팀의 막내 권사원은 3년 전 대기업 합격 통보를 받고 무척 기뻤지만 회사에서 웃음을 잃는 데는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혼자 열심히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매일 아침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근하다 보면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요즘은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권사원은 결혼 전에 미리 신혼집을 사두자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집값이 일본처럼 반토막 날 거라며 반대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집 문제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닌데요. 권사원의 남자친구는 게임 중독이 심합니다. 회사에서도 몰래 게임을 하고 권사원과 데이트를 할 때조차도 한쪽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권사원에게 데이트 비용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몇백만 원씩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죠. 문제는 그 돈을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권사원의 남자친구는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를 붙이는 마마보이입니다. 권사원은 이런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반면 정대리는 결혼이 코앞인데 신혼집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로 프로포즈 여행을 갔을 때 무리한 지출로 인해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될 거라 믿기 때문이죠. 재밌는 건 신혼집을 얻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이 전부인데다가 그마저도 가전 가구를 사느라 6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대리와 여자친구는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대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스러워하는데요. 마침내 정대리는 반차를 쓰고 집을 알아보러 갑니다. 예산 안에서 찾다 보니 회사와 점점 멀어지고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게 되죠. 집 하나 보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서로 계약하겠다며 경매장을 불사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정대리는 집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대출 받아서라도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권사원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를 김 부장이 가로채서 자신이 만든 것처럼 발표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부당함을 몸소 겪게 된 권사원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인사고과입니다. 김 부장은 권사원이 올해 대리 진급해인 걸 알면서 10년째 과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박 과장에게 고과를 잘 주는데요. 권사원한테는 이해하라는 말뿐입니다. 권사원은 뭘 이해하라는 건지 모를 뿐이죠. 김 부장은 사원 대리급은 아예 진급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 고가를 주었고 동기인 만년과장 박 과장이 불쌍하다며 매년 최고 고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김 부장이 공장으로 발령나면서 옆 팀의 최 부장이 팀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김 부장과 전혀 다른 최 부장의 리더십에 모든 팀원들은 만족해합니다. 게다가 최 부장은 권사원에게 지난번 프로젝트를 다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발표를 하게 된 권사원은 그동안 쌓인 회사에 대한 원망이 한순간에 녹게 됩니다. 회사 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지만 남자친구와의 문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송 과장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송 과장과의 대화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저 이제 곧 결혼해야 하는데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권사원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야.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을 하는 거야. 절대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만나지는 마.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야. 네. 그런데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 걱정이 많아요. 남자친구랑 그때 그 문제? 네. 자꾸 돈 얘기하면 제가 속물인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어요. 아니야, 돈이란 게 정말 중요해. 주변에 보면 다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해.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아. 대부분의 이혼 사유도 사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돈 문제일걸? 남자친구가 월급 받으면 게임에 장난감에 이상한 데다가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용돈까지 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남자친구가 게임 좋아한다고 했지? 네, 제가 보기엔 중독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 만날 때도 계속 게임만 해요. 남자친구가 게임에 의존하고 부모님과 분리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런 거지? 소비 습관도 이해를 못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미워 보여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거구나?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 엄마는 그냥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서서 얘기하긴 그렇긴 한데 권사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정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 부모님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전부 각자의 인생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야. 혹시 권사원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저는 할머니가 가장 편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제 편이셨어요. 그럼 할머니께 한번 여쭤봐. 솔직하게 고민을 말씀드려. 권사원은 송 과장의 조언대로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할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갑니다. 권사원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애기가 얼굴이 안 괜찮은데 이 할미한테 말해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할머니, 그래 말해봐. 사실 고민이 있는데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나를 위해 못 산 거야. 네 할애비 챙기고 자식들 챙기다 보니까 금방 노인네가 되어버렸어. 지금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란다. 여기 있는 노인네들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잖아. 얘기해보면 다 똑같은 말만 해. 자기 인생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산 게 너무 억울하다고. 뭘 그리 걱정해.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권사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우여곡절 끝에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집을 마련한 정대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핑크빛으로 물들 것만 같은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대리와 권사원이 그려내는 직장생활의 애환을 보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정대리가 소비에 중독된 까닭은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보다 부유한 친구들을 의식하며 생겨났습니다. 남들보다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좋은 것을 구입하는 데 급급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닐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권사원은 일찍이 그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취업 준비생 신분에서 이름난 회사에 입사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결혼도 그래요. 상대방이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말 부분에서 권사원이 내린 결정이 무척 반전이었는데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택한 선택이니만큼 잘 되기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편인 3권 송과장 편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